예. 질의응답을 조금 받기로 했는데요. 제가 강연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질문하실 내용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조금 질문을 해주시면 예, 저기 계시거든요.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은 어떠한 정신이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혁명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면 자유, 박애, 평등이었나요? 그것도 나중에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것을 구심점으로 프랑스 혁명을 이뤄냈고 프랑스는 현재까지도 그래도 유럽에서도 비교적 어떤 다른 난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적인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앞으로 통일 한국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너무나 좋은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잘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을 처음 가본 건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백두산이 궁금했습니다. 백두대간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들이 백두산이 시조산인데 그 백두산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어서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갔습니다. 백두산을 가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아, 나는 한국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백두산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은 북한을 모르고요. 북한에 사는 사람은 남한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우리 몸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강의에서 많이 했는 게 선승단자형이라고 그래서 참선하는 스님이 앉아 있는 모습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백회가 여기가 백두산이고요. 이 상단전이 묘향산, 그다음 이 중단전이 이제 서울 평양이면 등 뒤에 중단전 라인이 오대산입니다. 오대산이 딱 중앙쯤 됩니다. 그래서 자장율사 그게 정멸병원을 모셔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척추 라인에 있는 쭉 거기 라인에 전부 다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은 건 전부 척추 라인에 있어요. 5대 정멸보궁 전체가 저기 양산 통도사까지 그렇게 돼 있고 하단전이 지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우리 몸이 기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돕니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뜨거운 기운은 밑으로 내려오고 차가운 기운은 올라가서 이렇게 몸이 기운이 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남북이 분단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기운이 돌지 않는 겁니다. 기운이 돌지 않는다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한국인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양상들에 대해서 감지를 잘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적인 예는 이런 거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에 하는 첫 담화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물과 공기만 있어도 살 수 있고 뭐 이래요. 여러분 북한은 여위에밖에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신만 갖고 살고 있어요. 오로지 정신력 하나로 버텨야 된다는 걸로만 살고 있어요. 남한은요, 제가 왜 충격을 먹었냐면 북한에 금강산 2번 가고 백두산을 3번 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파워 있는 정신이 있구나. 강력하구나. 아,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를 싸워서 이겼던 힘이 저 정신력에서 나왔겠구나. 지금 저 북한이 이 어마어마한 미국 땅의 이 어마어마한 나라와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는 그 담력이 어쩌면 저기서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파워는 강력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남한 사람은 잘 몰라요. 남한 사람은 어떻게 살죠? 요 밑으로만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위장이 있고요, 소화기관이 다 남한에 있어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욕심만 부리고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은 통일이 돼서 백두산에 있는 기운이 쭉 내려가고 쭉 흘러가고 이렇게 되면서 소통이 돼야 현실적인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부분을 교류를 하고 삽니다. 예전에 해암 큰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모셨던 요즘 스님들은 복이 없어. 저 묘양산 같은데 아주 추운 곳에 가서 한철 못 나보지 않소. 금강산 같은 데 가서 아주 찬바람
먹을 것도 없는 데서 찬바람 부는 데서 정진 한번 하면 정신이 번쩍 뜨요. 그러고 나서 거기만 계속 있으면 몸이 병이 나니까 저 지리산 같은 데 가서 한철 지낸대요. 따뜻한 곳에서. 그러고 나서 다시 저 위에 묘양산 같은 데 한번 가고요. 그리고 저기 그 범어사 같은 데서 한철 나고요. 이렇게 돌다 보면 사람의 정신과 육체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조화가 돼서 단련이 된대요. 마치 쇠를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담금질을 하면서 원만 구족시키는 게 우리의 안거고 만행이래요. 우리 땅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부분은 뒤로 두고 물질적인 부분, 내 현실 사는 부분에 거의 8, 9할의 에너지를 쓰고 살죠. 북한은요, 먹고 사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오로지 그냥 우리의 무슨 사상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한에 있는 먹을거리를 당연히 조선시대 때 우리가 북한에 줬고요. 북한의 정신이 남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남한은 정체되지 않도록 이런 형태로 끊임없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인이 북한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교류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로 빨리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아까 정멸보궁들은 전부 척추에 있어요. 그리고 십승지라고 하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다 남한에만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신의 근원은 또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은요, 서울과 평양의 통일이 아니라 금강산의 기운과 설악산의 기운이 이어져서 우리의 척추가 이어져서 한국의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부분을 불교를 연구하면서 우리 사찰이 어떻게 입지를 해 있고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정진을 해 왔느냐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남한과 북한이 빨리 이어져서 서로 이 기운을 주고받는 형태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세계 정신 문명의 중심이 된다라고 했던 것은 뭔가 통일이 돼서 아주 정신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 차가움의 세계와 뜨거움의 세계, 강렬한 감정의 세계와 무심의 세계가 만나면서 그것도 정의 쌍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과 욕심과 중생심을 가진 걸 좀 내려놓고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거, 먹고 살고 생활하고 기본적으로 사는 것이 인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빨리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통일이 언제 오느냐? 통일이 언제 오겠냐? 그런 거 얘기할 때는 기독교 성경이 참 편합니다. 간밤에 도둑 들듯이 슬며시 오겠죠. 저는 오리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의 기운이 도래했다고 믿으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오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할게. K-팝을 통해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에 흥미를 갖고 그래서 그 K-팝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 뿌리는 이제 불교가 뿌리가 된 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BTS에 대해서 병역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한국이 이제 한국 사람한테 전부 흥미가 있으니까 더 흥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막는 게 아니냐. K-팝으로 우리를 알릴 필요가 없다. 얘네들 병역 문제를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걸 와해시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BTS를 우리가 더 이용을 해서 세계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더 관심을 갖도록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우리는 성공했다. BTS는 필요 없고 그냥 한류의 뿌리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냐. 좀 시기가 상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문광 스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S를 제가 한국어에서 한번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BTS 음악을 듣고 와 너무 좋다 뭐 이런 게보다는 이런 음악이 원래 많았는데 왜 BTS만 이렇게 대두가 될까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 BTS 처음부터 듣자마자 오 다른데 완전 좋아 이런 분들 드물었을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뭔데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좋은 걸 찾기 위해서 이게 좋아서 들어야 되는데 좋은 걸 찾기 위해서 들어봤어요. 보니까 좀 다릅디다 BTS가 그렇죠? 좀 달랐어요. 이게 성장 과정이 다르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영웅이 등장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일반인 그러니까 맨이 아니라 휴먼에서 시작했는데 휴먼끼리 사람들끼리 만들어간 거예요. 만들어가서 영웅처럼 돼버린 겁니다. 영웅성은 개별자들에게 있는 소소한 사소한 그리고 평범한 그 범부심에서 나왔다는 거죠. 평범한 게. 그 보조국사 말씀이 그겁니다. 그죠? 범부의 마음이 대신 범부라 그래요. 그죠? 보재열 스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대신 범부라 그래요. 범부이나 발심을 한 범부는 이미 불성이 완벽한 부처님과 같다는 게 이 화엄이고 보조국사는 이걸 절대적으로 활용하셨어요. 보조국사의 사상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BTS가 그렇게 큰 그룹입니다.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7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룹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데 평범한 개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났고 열애가 화음으로 말하면 열애가 출현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나왔어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런 가사들을 쓰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나왔고 그 마음들을 읽어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위대하다가 아니라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마인드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아미를 형성해서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그게 형성돼서 나오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아민정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미의 훈민정음이에요. 아미식의 아미는요 BTS가 노래를 하면 그 발음을 전부 다 그 스펠링으로 이렇게 다 적어요. 로마나이즈로.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읽어야 돼요. BTS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하지 못하면 아미가 아닙니다. 그걸 아민정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한국어가 나오고 그 밑에 한국어 발음을 적고 그 번역이 영어로 되는 게 이 항상 세 개가 BTS 노래에는 항상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고 지금 한류에서 한국 어학에 대한 강력한 수요는 거의 BTS가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열풍을 일으키는데 그동안 한국어가 꾸준히 전 세계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했지만 한국어 열풍을 일으키는데 가장 1등 곡신이 BTS였어요. 맞죠? 네, 맞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제가 요즘 얘기합니다. 어쩌면 저의 유튜브 올라온 것 중에 괜찮은 강의 한 몇 개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영어로 자막을 달아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일이 5년, 10년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이렇게 문화에서부터 온 거죠. 그래서 BTS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병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그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누구나 말하자면 그런 거죠. BTS가 위대하기는 하나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그 강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쉽사리 병역 면제를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좀 면제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더만 왜냐하면
뭐 그냥 운동 선수들 게임 뭐 별로 많이 안 뛴 분들이 면제된 분도 좀 있잖아요. 그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좀 BTS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 아미급에 됐어요. 아미급. 아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BTS 음악을 분석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연구를 다 해놓으니까 꽃미남이 아니라 조금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 옛날부터 그 세대부터 같이 쭉 오면서 BTS가 발전해 오는 걸 본 많은 분들이 계시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든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한국이. 그런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특권과 갑질과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그런 걸 조절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와갖고 또 저희 인생의 뿌리는 원래 1983년도에 타너스님께서 입적하셨을 때부터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타너스님에 대한 아주 대단한 경외심을 동아일보 기사의 부음 기사를 보고 알게 됐고 제 인생의 모든 중심에 항상 타너스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제가 금융인으로서 펀드를 만들 때는 할 때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펀드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정치 상황은 타너스님하고 조금 약간 좀 말씀하셨던 거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르다 해갖고서는 많이 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뭐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좀 제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방금 이제 문광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곧 조만간에 뭐 부지불식간에 그런 통일이 올 거고 했다는 것에 상당히 희망을 느끼고 제가 이제 문광 스님 왔다가 저는 산호세에서 있다가 이제 LA 왔는데요. 그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가 타노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탄학 박사님이시니까 한번 좀 더 말씀을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중앙 부원하셔서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타너스님 연구를 하면서 저는 약간 그 예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인 것 같은데 그 원인을 파악을 잘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잘 몰랐습니다. 근데 타너스님 책을 보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꼈고 저 속에서 이제 차오르는 이제 이 민족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났는데 내셔널리즘은 학술적으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다지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전체주의, 국수주의로 가서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좀 저는 그래도 한국인을 약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린 좀 좋은 민족주의로 가지 않겠냐. 우리는 우리나라가 강해졌다고 해서 옆에 있는 나라를 괴롭히는 형태로 이 민족주의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신 문명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그 암울한 경험이 일본에게 식민지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이게 그 우리 한국인 스스로 가장 비애감을 많이 느끼게 했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인들이 거의 대부분들이요 그걸 갚아주기 위해서 일본 열도로 들어가서 우리가 얘들을 힘을 가져서 일본을 다시 식민지로 해서 우리가 당한 걸 갚아주자 이러는 분을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맞죠? 그러는 분은 없어요. 그러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응보가 있는데 그거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일본에게 고스란히 대갚아주자 하는 분은 못 봤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저런 것만 좀 안 하면 좋겠지라고 하지 우리가 가서 막 그렇게 폭력으로 뭐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유사일에 가장 강력한 치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그거를 그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걸 보면 한국의 민족주의는 조금
좋게 봐줘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어떤 신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너 스님의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유효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말들을 많이 썼잖아요. 이제 그런 걸 안 쓰기 위함을 위해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타너 스님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간도수가 왔다. 간방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는 돌고 있지요.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고 있어요. 모든 위성 행성들이 다 같이 돌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돌게 되는데 다 같이 돌 때마다 그 옆에 어떤 작은 차가 가고 있는데 큰 차가 확 지나가면 막 흔들리듯이 행성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행성이 지구의 이쪽 벽면 저쪽 벽면 이 각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 운들이 좀 바뀐답니다. 나라마다. 사람도 개인적으로 운이 바뀌고요. 나라도 바뀌고요. 그럼 변하는 거는 근본이니까 그 변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에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금 그런 그 시절이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타너 스님은 역학적으로 해주셨어요. 역학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말씀은 1984년 갑자년 이후로 전 세계에 거대한 변화가 오는데 여기는 기상이변, 기후의 변화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에 종말은 없다. 지구는 이 반밖에 되지 않았다. 하추 교역기다. 이제는 여름이 가을 되는 거다. 지구의 수명은 반이나 남았는데 여름에서 가을 될 때 숙살지기라 해서 잎을 떨어뜨린다. 그때 좀 지구에 큰 변화가 있고 하기는 하겠으나 가을이 돼서 성숙하게 됐을 때 한국이 대두되고 한국의 정신 문화가 한번 세계에 크게 한번 부흥하는 일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를 깔끔하게 좋게 마무리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쪽으로 나가는 물지종시 시작과 끝을 맺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을 잘 하십시오. 한국하고 가장 그래도 짝이 잘 맞는 게 간태합덕이라 그럽니다. 역학적으로는 태방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장 인연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미국이라고 타너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한인들이 가장 많이 힘있게 사시는 이 LA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이 미국인들과 어떻게 같이 그 삶을 엮어 나가느냐,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이야기해 주느냐가 여러분들이 그냥 떨어져 있는 우리 한국보다는 이 전 세계의 모든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는 이 그 합중국 이 미국에 한국을 전하는 가장 선봉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타너 스님의 말씀처럼 그걸 믿고 긍정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께서 손빨래를 하시면서 힘을 빼는 그런 훈련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 말씀은 여러분 이겁니다. 되게 이제 그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적인데요. 이게 그거죠.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어떠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힘이 들어가겠죠. 그다음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할 때 힘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계속 수련을 하고 꾸준히 쌓아 나가면 어느 순간 서서히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뭐든지 어떤 분야든 잘하는 분들은 고수들은 힘을 빼고 합니다. 근데 힘이 빠져 있는 거를 터득했다고 해서 힘이 영원히 빠져 있지는 않죠. 힘을 주게 되는 상황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장 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서 평온할 때도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면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는 분이 돌아가신다든지 급격한 사고가 났다든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납득을 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러한 많은 양상들이 일어날 때 결국은 마음이 일어나고 다시 힘을 주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 겁니다. 저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늘 내가 하고 있던 루틴으로 하고 있는 어떤 수행이 있어야 어떤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이제 평상시 하던 거를 겨우 끄집어내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뺀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성이 유지 안 될 때도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공부는 약간 억지로 해줘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기 있는 분들 불자 여러분들 많으니까 기도도 해보시고 독경도 해보시고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제 잘 되던 공부가 오늘 갑자기 안 돼요. 어제는 50분이 그냥 1시간이 쑥 지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막 시계를 10번도 보고 이런 날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날도 있고 힘드는 날도 있는데 이걸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되든지 안 되든지에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은 이거 하나면 됩니다.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상관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 힘이 빠져서 선정과 지혜를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절로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화두도 참선할 때 정말 되든 안 되든 상관하고 끊임없이 하면 저절로 화두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봉암사 선방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해봤습니다. 화두가 불거이거라는 말이 선효에 나옵니다. 화두를 들지 않아도 들린다. 저절로 들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안 될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돼서 되는 거는 없고 힘이 저절로 빠져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힘을 많이 줘봐야 나중에 또 잘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 빼는 게 저기 선동열 선수가 일본의 나고야에서 마지막 1년 어깨에 힘 빼고 던져봤다 합디다. 다 알아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는 50분 강의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념이 지속돼서 한 생각도 딴 생각 안 하고 강의에만 집중해서 하는 걸로 제 공부를 삼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 빼고 강의하는 게 죽기 1년 전에 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저도 그걸 목적으로 하고 삽니다.